네, 어제는 밤사이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청계천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장기간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밤낮 구분할 것 없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장소를 찾아 나서고 싶은 요즘인데요. 시원한 한 주 시작하시라고 청계천 폭포 앞에서 날씨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에 전국으로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 강한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 일부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수은주가 40도를 향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맑은 날씨 속에 가마솥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도 아침 기온은 25도 이상인 날이 많겠고 한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폭염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실내외 온도차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냉방병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자주 환기시켜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에는 5mm에서 30mm의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는 종일 흐리고 밤사이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7.5도를 보이고 있고 제주 27.2도, 그 밖에 전국은 25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6도, 춘천은 37도까지 오르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무덥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폭포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폭염에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선 정전으로 주민 수백 명이 열대야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기도 일산 서구의 67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찜통 더위 속에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어제 루마니에전 축구 보다가 정전됐는데 그때부터 잠을 못 이루고 계속 뒤척이다가 그냥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찍 출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 시간에 출근하는 길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청하거나 더위를 피해 아예 집 바깥으로 나간 주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차에서 드라이브 했거든요. 갈 데도 없고 에어컨 나오니까 9시부터 한 4시, 새벽 4시 정도까지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5시에 들어왔거든요. 제 뒤로는 이렇게 한창 변압기 교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주말 동안 2차례의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기 공급은 복구 작업 8시간 만인 오전 4시 40분쯤 재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새 경기 김포시와 부산 수영구 등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한국전력은 열대야의 에어컨을 켜는 등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결국 정부는 내일부터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대전은 4단계로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가는데요. 오늘부터는 50대 후반 304만 명에 대한 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내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거리두기 4단계였던 강원도 강릉과 양양 가운데 강릉은 3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협상은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입니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많은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 음주도 금지됩니다. 한편 오늘부터 만 55세에서 59세 약 304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되는데 만 50세부터 54세 약 313만 명의 접종은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화됩니다. 사전 예약을 한 50대 총 617만 명이 순차 접종에 나섬에 따라 다소 주춤했던 백신 접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에 대해 부정적이던 미 보건당국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은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면역력이 저하된 미 국민은 추가 접종, 부스터샷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 이식이나 항암 치료를 받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Those are the kind of individuals that if there's going to be a third boost, which might likely happen, will be among first the vulnerable. 추가 접종이 백신 효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것에서 변화한 겁니다. 파우치 소장은 언제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역동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미 국민의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며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So I'm not so sure it would be the worst case scenario, but it's not going to be good. We're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지난 23일 기준 미국의 하루 백신 접종 횟수는 53만 7천여 건으로 지난 4월 최고치인 338만 건과 비교해 84% 급감했습니다. 확산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백신 접종이 정체되면서 23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 평균 신규 감염자는 4만 9천여 명으로 한 달 전보다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저녁 1시간 30분 동안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이 양측은 입당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등 당내 주자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야권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저녁 이른바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치러진 90분간의 회동 뒤 이 대표는 입당 문제에 대해 불확실성의 절반은 제거했다며 함께 할 일이 많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입니다. 긴장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려가 있으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건 기우에 가깝다.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 어떠한 결단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입당 여부 결정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게 제가 해드려야 되고. 윤 전 총장 캠프가 국민의힘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과 철학을 공유한 인사들이 많이 갔고 윤 전 총장의 방향성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사라졌을 것이라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야권 후보는 자신과 윤석열 전 총장 중에 나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한 담대한 100조 원 프로젝트를 오늘 제시합니다. 생존 기반이 무너져 있는 우리 국민들을 살려놓고 앞으로 이후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오늘 중앙선관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로 하는 등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거 캠프 인사들을 보강했는데 이 인사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들 간 네거티브 자제 목소리가 높은데요. 김도형 기자와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회동에 앞서서 이 윤 전 총장 측이 캠프의 정식 이름과 영입한 인사들을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예, 윤 전 총장 측은 캠프의 정식 이름을 국민 캠프로 정했는데요. 네.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모은 장명이라고 합니다. 네.
캠프 구성원을 보면 전직 의원이 5명 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상근 정무특보의 이학재 전 의원, 상황실 총괄부실장의 신지호 전 의원, 기획실장의 박민식 전 의원 등이 포진했습니다. 또 김병민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윤희석 강동갑 당협위원장도 합류했습니다. 김신임 대변인 말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를 가는 길에 다 함께 손을 잡는 일은 국민의힘 내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인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체제 때 비대위원과 대변인이다 보니 김 전 위원장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시선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이 국민의힘 인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아직 입당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이 아직은 당 외 후보인데 네. 왜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윤 전 총장을 돕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현직 의원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도 있고 인천시당 위원장도 있죠. 당내 대권 후보도 버젓이 있다 보니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윤석열 캠프 차원에서 당내 인사 참여에 대해 이준석 대표 측에 문의하거나 협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SNS에 캠프로 간 인사들은 최근 중립적인 인사인 양 방송 출연도 했었다며 언제부터 윤 캠프를 도왔는지 알고 있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길 바란다. 상도덕이 떨어졌다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당내 한 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해당 행위며 윤 전 총장이 입당을 결국 안 한다면 제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내 대선 후보들도 이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치맥 회동에서도 이 얘기가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텐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지역주의 논란뿐 아니라 이 김경수 지사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양측이 그 SNS에 올린 글을 지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김경주 지사가 유죄를 확정받은 뒤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해서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고 이 전 대표가 잘 모시겠다고 답한 게 논란의 발단인데요. 네. 이 통화 내용은 이낙연 캠프의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이걸 두고 이재명 캠프 측은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지사 캠프에서 수행실장 직책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SNS에서 일부러 문심이 여기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하려고 하는 것, 대통령을 경선에 끌어들이는 게 과연 대통령을 지키는 일인가라고 역공했습니다. 경쟁이 너무 과열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두 캠프 측은 나란히 글을 삭제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네, 이 한마디만 하면 계속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에요. 이 이재명 지사의 뭐 기본소득 논란부터 해서 사실 이 네거티브 공방이 상당히 치열한 모습인데 이걸 좀 자제하자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취임 100일을 맞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상호 비방을 자제하자고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을 왜곡한 그 상호 비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함께 노력을 해줘야 그 건전한 그 경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 네, 민주당은 이틀 뒤 각 후보 캠프가 모두 참여하는 원팀 협약식을 열어 깨끗한 경선을 치르자는 다짐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28일 오후 민주당 본경선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오후 5시 16분에 저희 MBN과 연합뉴스TV 공동 주관으로 이곳 MBN 스튜디오에서 120분간 진행되는데요. 후보가 6명으로 추려진 뒤 처음 열리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뒤처진 쪽에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네. 이 MBN에서 하는 토론회에서 어떤 공방이 있을지도 또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김도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 오후 1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오후 1시쯤 창원교도소에 도착하는 김 전 지사는 검찰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입감될 예정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언론인 2명을 경찰이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번 의혹으로 입건된 인물은 총 8명인데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박영수 전 특별검사만 남았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종합편성 채널 기자 정모 씨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정 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김 씨에게 학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도 경찰은 김 씨에게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로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모 씨를 불러 7시간 반가량 조사했습니다. 이번 의혹으로 입건된 인물은 김 씨를 포함해 총 8명으로 이 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제외하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특검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차례 소환됐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재소환될 전망입니다. 박 전 특검을 제외하고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인물들 모두가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MB 뉴스 송대준입니다. 어제 새벽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중학생 3명이 물놀이를 하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몰아쳐 순식간에 떠밀려간 걸로 추정되는데 수색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수중 수색에 나선 소방구조대가 나란히 손을 잡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파도가 얼마나 센지 구조대원조차 몸을 잘 가누지 못합니다. 어제 새벽 3시 40분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 3명 중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색 1시간 만에 한 명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0시간이 지난 지금도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엔 최고 5m에 달하는 파도가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속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너울성 파도가 한 4에서 5m 정도 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1차 부표부터는 쇠파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구조대원들이 수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안전요원이 모두 철수한 새벽 시간에 사고가 나 초기 대응도 불가능했습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만 해수욕장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입수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시간에 입수했고 구조당국은 조류 흐름을 고려해 수색 범위를 넓히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독일과 벨기에 등 서유럽에서 210명 이상이 숨지는 대홍수가 발생했죠. 이 일이 일어난 지 불과 열흘 만에 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거센 물살에 차량 수십 대가 휩쓸리고 산사태가 일어나 대피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 차량이 떠내려갑니다. 철도 건널목에는 떠내려온 차량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벨기에 남동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30여 대가 물에 떠내려가고 기차역도 물에 잠겼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 요양원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벨기에에서만 3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홍수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또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으로 최고 1제곱미터당 30리터의 비가 추가로 내릴 수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홍수로 170명 이상이 숨진 독일에서도 폭우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긴 했지만 다행히 대규모 홍수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유럽에서 홍수가 더욱 강력하고 잦아들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몇몇 국가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크게 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번엔 한 태국 음식점이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태국 음식점입니다. 월요일 이른 아침 갑자기 섬광이 번쩍이더니 폭발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가게 문을 열기 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는 등 수백만 원대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흘 동안 인근의 9개 가게에서 비슷한 피해를 봐서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의심된다고 하네요. 그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분에게 꼭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 이곳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66살 밸런타인 씨는 깜짝 놀랄 일을 겪었습니다.
하루 만에 6만 1,000달러, 우리 돈으로 총 7천만 원의 팁을 받은 건데요. 공항을 찾았던 한 인플루언서가 그의 연주 영상을 SNS에 올렸더니 몇 시간 만에 거액의 후원금이 모인 겁니다. 그는 자동차 엔진부터 교체할 거라면서 일부는 기부하겠다고 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장기간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밤낮 구분할 것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이 더위에 시원한 물줄기를 찾아 나서고 싶은 요즘인데요. 시원한 한 주 시작하시라고 청계천 폭포 앞에서 날씨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 강한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 일부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수은주가 40도를 향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맑은 날씨 속에 가마솥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도 아침 기온은 25도 이상인 날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은 삼가시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폭염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실내외 온도차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냉방병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안팎으로 적절히 유지하고 자주 환기시켜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에는 5에서 최대 30mm의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는 종일 흐리고 밤사이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7.5도를 보이고 있고 제주는 27.2도, 그 밖에 전국은 25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6도, 춘천 37도 등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그 어느 때보다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폭포 앞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